금융위원회의 정책개발연구과제 예산, 이게 금융연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죠, 그죠? 예. 네, 그게 7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게 용역보고서를 다 또 비공개로 하고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죠? 문제가 있죠? 예. 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금융연구원은 은행 분담금으로 되기 때문에 은행의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도 여태까지 금융원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중립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의계약 문제는 이 금융 전문가가 국내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낙찰자가 안 나와서 금융연구원에 많이 간 측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개선 방안을 예, 강구해 그렇게 주시기 하도록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네. 만일에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제가 이제 신안산선 문제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데, 네네. 계속 이견이 있어서 계속 용역을 실시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속 부정 처리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정부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제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1차적으로 기재부에서 그 부처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그래도 계속 이제 논란이 있거나 이제 끌어지면 저희 국무조정실도 같이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이 그거를 조절하는 역할의 일차적인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재정과 이제 민자 사업 이제 논란 여부 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재정 당국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 국조실에서 그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김동연 우리 실장님은 1998년도에 어느 정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직책이? 98년도요? 예. 98년도. 98년도면 제가 과장으로 한 과장쯤 되셨을 거예요, 그죠? 네. 1998년도에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게 15대 때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000년도에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에 의거해서 예타를 실시했어요. 2000년도에요. 그리고 2003년도에 기획예산처가 또 예타를 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연구용역이 또 발제가 됐고요. 발주가. 2007년도에 건교부가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다 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가지고 설계가 완성된 것이 2012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계를 다 해놓고 또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용역이 2013년도에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에 KDI 여기 원장 오셨죠? 네. 그 원장님 2013년 7월 달에 민자 타당성 용역 실시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용역 결과를 검토 의뢰했어요. 국토부가. 그래가지고 KDI가 다시 국토부에 노선 연장 변경 포함한 타당성 분석 요구를 또 했죠. 국토부의 노선 변경과 노선 연장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 타당성 분석을 해서 KDI에 제출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그래서 이제 14년도에 제외해서 기본 노선 검토를 또 요구했고 2014년에는 타당성 판단 재검토를 또 요구했고 2014년도에는 국토부가 KDI에 타당성 재조사와 비교하여 여건 변화가 크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KDI가 2014년 6월 10일 국토부에 지금 수요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또 재조사를 또 실시하고요. 이게 지금 계속 그 국토부하고 기재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용역 공화국입니다, 지금 이게. 예? 이게 15년이 걸려 있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김동연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네. 네? 지난번에도 비슷한 답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민자 적정성 그는 이제 KDI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서 어떤 방식을 할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노선 변경과 포함된 그 소위 그 타당성 재조사는 기재부와 국토부 간에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아마 조만간에 그 주무부처에서 KDI에 그 타제를 신청을 할 것으로 조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러니까 빠른 15년 시간에 동안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뭐 상황 변경 사유가 조금씩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설계하기 전에 그게 결정이 돼야죠. 설계를 다 끝내놓는데 그게 또 변경이 있다고 다시 국토부 기재부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KDI는 기재부 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연구 영역을 주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설계를 해놓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놓고 계속 이걸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올해도 400억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 가면 그대로 2월 또 불용 처리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할까? 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편성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요. 공무원들이 뭐하러 이거 예산 편성하는데 이 시간을 쓰고 국회가 이 논의를 합니까? 매년 이것이 지금 2월이 되고 있고 불용 처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용역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건 지금 국토부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고 계속 하고 있고 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재부는 또 그것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결산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 그래서 국무조정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단안을 좀 내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400억 이제 금년도 예산 이제 집행 문제가 있고 작년에는 이제 60억인가요? 이제 2월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주신 것인 만큼 민자 적격성 검토하고 타제 신속히 진행을 시켜서 필요하면 저희가 재정당국과 이 주무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좀 이렇게 회의를 하셔가지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결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거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실장님 과장 때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되고 계속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부처 간의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천만 시민의 발이 묶여 있고요. 그 사이에 세종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서울 출퇴근하려면 KTX 타고 와서 광명시에서 이 신안산선 갈아타면 서울까지 오는데 20분도 안 걸립니다. 이런 필요가 생겨서 지난번 예산할 때 공무원들께서 빨리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400억을 본인들이 증액을 시켜가지고 편성해 놓고 또 이걸 이렇게 KDI하고 연구기관들끼리 힘겨루기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런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SOC 사업에서 이제 철도 사업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돈이 크게 들어갑니다. 보통 4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위는 의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재정과 민자사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성 검토하고 타제 신속하게 해서 하여튼 조정을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네네. 세월호 사고 있을 때 말이에요. 네. 청와대가 10시 20분에 브리핑했거든요. 예?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지시를 하셔서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서 선실내 구석구석 한 사람까지 확인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세히 보실 거 없고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시 20분에 다 물에 잠겼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또 4시 30분까지는 재난대책본부가 그러니까 4시 30분까지는 구조자가 368명으로 유지하고 있었죠. 그죠? 네. 그랬다가 이제 그때 4시 30분에 164명으로 정정 발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시 40분까지는 아이들 250명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죠. 그죠? 300명이 지금 바닷속에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아니 368명을 구조했는데 어떻게 300명이 바닷속에 있는 걸 안단 말입니까? 당연히 몰랐던 거죠. 그게 대통령이 5시에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라셔가지고 164명밖에 구조자가 없다니까 방문하셔가지고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안행부 차관께서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갇혀있어서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까지 아이들 300명이 아이들 250명을 포함한 300명이 바닷속에 있는 걸 몰랐던 거죠. 대통령 모르셨잖아요. 보고가 잘못됐죠. 6시 30분에 강병부 안행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했어요. 그때 4시 후에 구조자 숫자가 변화가 없는데 기자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장관 답변이 지금 선체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시 20분에 다 물에 갇힌 학생들이 있는데 정부도 대통령도 컨트롤 타워도 해경도 250명 학생과 300명의 우리 국민들이 바닷속에 있는지 배후에 있는지 선체에 있는지 섬에 있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부재의 그런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감사원이 비교적 국민들의 인식,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황인식과 같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뭐 자세는 못 봤으나 내용은 세월호 중간 감사 결과 도입과 운항 사고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이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20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4, 50분 정도 그때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죽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죽였다. 그렇게 돼서 총체적 부실이다. 이런 상황인식을 갖는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고 그리고 이거의 보상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원의 발표인데 그동안 나온 정부의 발표 가운데 가장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덮기 위해서 지금 총리에 오늘 아무 내용도 없는 담화를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의 담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제가 3시에 중계방송 다 듣고 왔습니다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관이 같이 해서 하는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 총리실의 위원회가 한두 개입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 담화를 발표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거 감사원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하면, 이런 거 하면 국민들이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할 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또, 보훈처에다 처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장한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중근 의사 104주년이 돼서 여순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하얼빈 기념관도 가보고요. 104년이 됐습니다. 안중근 유해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네. 네? 네. 그런데 이거 누가 찾아야 되나? 이거 우리 국민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도 졸속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 의사를 죽여놓고 유해를 어디 갖다 방치했는지 어디다 숨겼는지 어디다 유기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때의 기록 그때 어디다 묻었는지 이것을 촉구해서 일본 정부가 이걸 찾아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유해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더듬더듬거리고 지금 104년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지적하듯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어디다 묻었는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취재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안 의사의 유해를 찾는데 일본의 촉구도 하고 또 우리도 필요하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당장의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아내사를 죽인 것만 해도 그런데 시체를 유지하고 어디다 지금 묻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 증언이 있고 그 재판 기록이 있고 문서가 있고 그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어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게 말씀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무슨 도시가 예산을 내서 돈을 넣는 어른들의 일이 아니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